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은 대수에 이제 군 관련해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이제 연습 문제나 예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들어있는 이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요 표현 때문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잘 정의된 이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그런 듯한 질문들을 종종 이제 받게 됩니다. 잘 정의된, 그러니까 증명하는 와중에 이제 잘 정의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잘 정의됐다라고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함수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제 체크할 때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함수라는 것을 체크할 때 항상 잘 정의된 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렇죠? 자, 이게 언제 잘 정의된 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잘 정의된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상에 정의된 동치관계로 이제 동치관계로 이제 그 집합을 분할을 하죠. 분할하면 이제 그 동치류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집합 X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X상에 동치류가 있죠. 이거는 동치관계, X상의 동치관계. 동치관계는 우선 반사성, 그렇죠? 그리고 대칭성. 대칭성은 A, B.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성질이고요. 그리고 임의의 ABC에 대해서 이건 추이성이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동치관계라고 했었어요. 동치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이 집합을, 이 동치관계를 가지고 소위 마드아웃 할 수 있죠. 요거는 X의 분할이, 그죠?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집합 X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을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은 이 원소와 관계 있는 것들끼리. 자, 요게 어떤 성질이 있나요? 자기 자신이랑 관계 있고, 그리고 얘가 얘랑 관계 있고 얘가 얘랑 관계 있으면 요렇게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얘가 요렇게 관계 있고 이렇게 관계 있으면 얘랑 얘도 관계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관계 있었던 적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무더기, 요렇게 한 무더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G가 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이라 했을 때, 우리가 G상에 A, B를, 그죠? 이것을 내가 AH는 BH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그럼 이 동치관계가 되죠. 이 여기서 만들어진 동치류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G마드 H라고 하죠.
여기의 원소들이 다 동치류들이 되는 거예요. 동치류들. 여기는 이 각각이 동치류예요. 또 어떤 거 있죠? R이 환이에요. 환이면 예를 들어서 I가 아이디얼. 물론 이제 부분환으로도 돼요. 부분환으로도 되는데 이제 환 구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게 아이디얼이에요. I가 아이디얼이면은 알머드 I 같은 거 이런 것도 분할이죠. 분할인데 뭐 여기 원소들이 전부 다 동치류들인데 어떤 동치류들이에요? 요것이 A 플러스 I는 B 플러스 I. 근데 환에서는 이거 뭘로도 정의해요? A는 B mod I. 이렇게도 정의하죠. 그죠? 그러면 동치류는 집합이에요. 그죠? 아니 뭐 수학의 모든 건 다 집합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뭔가 원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원소가 아니라 이 동치류 자체는 집합이에요. 원소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다 무슨 연산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게 연산을 정의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집합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동치류의 어떤 동치류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은 그 동치류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표현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자 x의 동치관계가 있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원소를 하나 꺼내요. 그쵸? 그럼 이게 집합이에요.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 i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 정의를 할 때 뭘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뭘 가지고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x를 가지고 하죠. 그죠? 이 x를 우리가 표현자라고 하죠. 표현자. 대표 원소라고 하는데 저는 대표 원소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representative 표현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러면 이 표현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정의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잘 정의되어 있는 연산과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연산 두 개를 한번 제가 적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Gmod 3G에 Gmod 3G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G라는 것을 뭔가로 맞아서 한 건데 이 뭔가가 뭐예요? M과 N이 관계에 있다. 이걸 뭘로 정의를 한 거예요? M, N, mod, 3N 요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F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내가 이 n이라는 그 동치류를 n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써요. 보통 이렇게 안 쓰는데 제가 이 맥락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얘는 보통 어떻게 쓰죠? g 바로 쓰거나 아니면은 n 바로 쓰거나 n 플러스 3g 이렇게 쓰죠. 보통은. 그죠?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일반성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쓴 거예요.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n제곱으로 보낼 거예요. n제곱. 이렇게. g라는 연산 정의해 볼게요. g. 얘로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자, 내가 n이라는 것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얘를 절대값 n으로 보낼 거예요. 요렇게. 자. 얘는 잘 정의되어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 이상하냐면은, 아니, n을 절대값으로 보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 이런 거 볼까요? 7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7로 가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아요? 3으로 난 나머지가 이제 2잖아요. 2랑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또 누구랑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 1. 얘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1. 이렇게 되나요? 이거랑 같은가요? 다르죠? 그 얘기랑은 달라요. 함수값이 유일하게 정의돼야 되는데 이거랑은 달라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함수값이 유일해야 되는데 값이 두 개가 났다. 그게 아니고 값이 두 개가 나온 게 아니고 아예 정의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생겨요. 사실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m이랑 n이 모두 3에서 같다면 그럼 뭐가 성립해요? m의 제곱하고 n 제곱하고 모두 3에서 같죠? 그죠? 얘는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두 예에서 뭘 아실 수 있나요? 표현자가 달라졌을 때 표현자는 사실 저만 쓰는 이게 대한수학계 수학용어집에 보면은 대표 원서로 돼 있어요. 근데 대표 원서는 그 번역은 제가 정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표현자, 그러니까 representative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표현자가 달라졌을 때 함수값이 변화가 없는 것, 정의된 식에서 그걸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well-defined를 체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 두시냐면은 동치류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정의된 이라고 하면 조금 제목이 잘 정의된 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well defined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뭐냐면 그죠? 동치류의 표현자의 의해 연산이 또는 함수 심지어 관계이 정의될 때 체크하게 된다. 점검하게 된다. 정의가 표현자에 의존하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돌아가서요. 자, 이 문제로 돌아가서 G에서 G마다 N에 이런 연산을 정의를 했어요. 연산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잘 정의되었냐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표현자가 보이죠? G1하고 G2가 표현자예요. 이 표현자를 바꿨을 때 이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G1을 G1 프라임으로 바꿨을 때 이게 바뀌냐,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G1n은 G1 프라임 n, 그 다음에 G2n은 G2 프라임 n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G1 프라임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G1 프라임은 뭐예요? G1 H에 있는 원소니까 우리가 H라고 할까요? N에 있는 원소니까 N에 있는 원소니 그냥 N이라고 합시다. N. 그죠? 그리고 G1 N이 많이 필요하니까 N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G2 프라임은 G2 N2. 여기서 N1하고 N2는 어디에 있어요? N에 있는 적당한 N1하고 N2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G1 프라임, G2 프라임, N은 자, G1 프라임 뭐예요? G1, N1, G2, N2, N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딱 여기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N이 뭐라 그랬어요?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라 했죠. 정규 부분군의 성질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정규 부분군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부분군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정의를 가져올 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보이는 문제에서 만족하는지 보이는 문제에서는 뭐예요? 가능한 정의 중에서 제일 약한 형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는 그 성질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강한 정의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이라고 하더라도 책마다 저자마다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는 제일 약한 정의를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성질을 사용을 해야 되면 좀 강한 그런 성질을 가져오면 되겠죠. 강한 정의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써야 되니까 정규 부분군이라는 사실을 써야 되니까 정규 부분군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중에서 제일 강한 성질을 가져오면 돼요. 자, 그래서 정규 부분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G가 군이고 H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두 번째,
제일 처음에 이 정규 분군의 뜻은 이거예요. 임의의 G에 대해서 G, H, G 인버스가 G에 들어간다. 세 번째. 근데 요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G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H요. 요게 H에 일치한다. 네 번째. 임의의 G에 대해서 GH는 HG, 즉 왼쪽 코셋과 오른쪽 코셋이 일치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은 다섯 번째는 사실 이거예요. well-defined date. 뭐냐면은 G에 대해서 GH, HH, GH, H 그거예요. 뭐 이걸 가져올 수는 없죠. 예, 지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약한 정리란 건 뭐예요? 제일 약한 성질이란 건 이거죠. 이게 제일 약한 성질이고, 그리고 제일 강한 성질이란 건 뭐겠어요? 요거. 우리는 이 성질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요 네 번째 성질,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네요. G1에 N1, G2가 이게 G2, 여기서 주의하실 게 N1, G2가 G2, N1이 되는 건 아니에요. N1, G2가 어디 들어가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그 NG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NG2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G2N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G2N1 프라임이 돼야 돼요. G2N1 프라임. 요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 N1, G2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G2N1이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G2N1 프라임이지. N1 프라임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N2, N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N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N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G1, G2, N. 정규 부분, 여기 어디, 왜냐하면은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표현자가 바뀌었는데,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잘 정의되어 있죠. 잘 정의된 연산이다 라는 것을 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군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라 라고 했죠. 그죠? 군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라. 자, 연산이 정의가 됐어요. 그럼 그러면 뭐까지 증명이 된 거예요? 엘지백 시스템, 그러니까 대수적인 체계가 된 거잖아요. 그쵸? 혹은 그 바이너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항 연산이 있는 연산 체계가 된 것까지는 증명이 된 거죠.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준군이 되냐는 거죠. 준군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군의 정의 뭐예요? 군의 정의는 준군이면서 준군이면서 항동원이 있는 건 모노이드죠. 모노이드면서 각 원소에 여권이 있는 거. 그게 군이죠. 결합법칙이 있으면 준군이고요. 여기다가 항등원이 있으면 이게 모노이드고요. 여기다가 여권이 있으면 이게 군이죠. 그래서
우선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연산의 정의를 마구마구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G1 and G2 and G3 and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G1, G2 n이고요. 요게 G3 n이죠. 이거는 G1, G2, G3 n이에요. 네, 이것은 G1 n에 G2, G3 n이죠. 따라서 준군이다. 그 다음 우리가 E를 G의 항등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Gn의 이 n은 G2n인데 이건 Gn이고요. 이거는 Gn이고요. 이거는 n의 Gn이죠. 따라서 이 n이 Gn의 항등원이죠. 그리고 G의 요건에 대해서 Gn의 G 인버스 n은 G 인버스 n은 n이죠. 그죠?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G 인버스 n의 Gn하고도 같죠? 마찬가지로. 따라서 Gn은 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 체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뭔가 동치류에서 표현자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집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으로 어떤 연산 정의를 했는데 그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자 혹은 대표 원소로 뭔가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정의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마치겠습니다.